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공리법의 기본인 버터 스펀지를 만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버터 스펀지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리법으로 만드는 방법, 하나는 변리법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 오늘 공리법으로 만드는 제품을 만들 텐데요. 그 배합표를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현장에 있는 배합에 비교해서 계란량이 굉장히 작아요. 그 얘기는 거품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으면 제품이 굉장히 편차가 있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베이킹 파우더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화학적 팽창제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계란의 거품으로 제품의 부피감을 만들어야 되는 제품이고요. 여기에 버터가 밀가루 대비 20%가 들어가기 때문에 버터는 안티포메이징, 거품에 아주 취약한, 거품을 깨주는 소포작용이라고 합니다. 거품을 깨주는 작용을 하는 게 유지예요. 그래서 그 버터가 들어가게 되면 거품이 우리말로 삭는다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버터가 들어가서 거품이 삭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한 관건인데요. 이 레시피가 굉장히 평가하기는 좋습니다. 변별력도 있고요. 그 잘 나온 사람하고 못 나온 사람의 편차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제품이에요. 공리법 뭐 공정도 간단하고 재료도 몇 가지 안 된다고 엿봤다가는 아주 큰 코 다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여기에서 공리법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하고 들어가면, 배합의 설탕량이 굉장히 많을 때, 우리가 주로 이론에서는 고율 배합이라고 하죠. 고율 배합일 때는 휘핑되는 속도랑 설탕이 녹는 속도랑, 설탕이 너무 많으면 휘핑되는 동안 설탕이 덜 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에 어울리는 방법은 공리법 중에 더운 공리법을 씁니다. 중탕을 해서 설탕 소금을 녹인 다음에 휘핑을 해준다는 얘기죠. 자, 반드시 설탕량이 많을 때인데, 저 오늘 배합으로 보면 밀가루가 100일 때 설탕이 120%로 되어 있으니까 오늘 것도 중탕을 해서 하는 게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란을 한꺼번에 넣는 방법을 공리법이라고 하고, 계란을 흰자 노른자 나눠서 노른자들을 믹싱하고 흰자로 머랭 만들어 섞어주는 방법을 변리법이라고 하죠. 자, 그 중에서 오늘은 공리법인데, 그 공리법 중에서도 오늘은 더운 공리법을 이용해서 휘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이 이 실기의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그 이론을 잊지 마시고 접목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론 시험 중에 공리법 믹싱 속도에 관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속, 중속, 고속, 거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중속, 저속으로 해서 휘핑된 만들어진 기포를 안정적으로 만든 다음에 밀가루를 섞어줘야 돼요. 오늘 하는 공정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거품을 작게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안정 작업을 했는가가 그 제품의 최종 부피를 얻는데 아마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란이라고 하는 그 재료는, 계란 노른자에는 뭐 레시틴도 있고 영양분도 많이 있고 철분도 있고 뭐 그렇지만 기포에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계란의 거품을 만들고 공리법, 변리법의 그 부피감을 결정하는 요인은 주로 흰자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 중에 공기 포집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공기를 포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 최대한 포집된 공기를 완제품까지 얼마나 끌고 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공기 구멍이 크게 만들어지면 가루 섞이면서 또 버터가 녹인 거를 섞어주면서 오븐에서는 살아있어요, 부피가. 그 공기층에 수증기 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븐에서 꺼내는 순간 가차없이 주저앉습니다. 그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큰 공기구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고 탄탄하고 짱짱한 안정화된 공기구멍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따 믹싱할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빵은 공정이 굉장히 많아요. 계량하고 믹싱하고 1차 발효하고 굉장히 많은데, 제과는 믹싱, 팬닝, 굽기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실수가 치명적일 수 있어요. 특히 이 버터 스펀지 공리법은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잘 나왔을 때 아주 부피감이 좋은 반면에 뭔가 잘못돼서 부피감이 안 나오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변별력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재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란이 준비해. 자, 계란 좀 주세요. 자, 지금 케이크를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재료들로만 되어 있어요. 밀가루, 자, 박력금 준비되어 있고요. 설탕 있고요. 자, 계란 있습니다. 자, 소금 있고, 바닐라 향 있고, 그 다음에 버터 있고, 정말 기본 재료로만 갖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공정에 앞서서 그 재료들에 대한 그 설명을 간단히 좀 더 드리자면, 이 계란의 기포가 만들어지는 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버터가 들어갔을 때 그 기포가 어느 정도 죽지 않고 안정되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시면 되겠고요. 자, 밀가루는 제거할 때 반드시 채를 쳐야 되는데, 오늘처럼 예민한 반죽, 거품형 케이크니까 묽은 반죽에 가루가 섞여야 되잖아요. 자, 그런 거는 채질을 2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따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을 하기 전에 먼저 가루는 채쳐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제과에서는 이 팬을 준비해 놓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 팬에다가 종이를 깔아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팬능을 준비해 놓고 믹싱에 들어가야 돼요. 믹싱 하다가 와서 만지고 뭐 하다 보면 너무 정신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깜빡하다 보면 반죽 해놓고 팬 준비하다 보면 반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그 미리 채도 쳐놓고 팬도 준비해놓고 모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믹싱에 들어가는 게 좋겠고요. 1시간 50분짜리이기 때문에 발효 시간도 없고, 그래서 뭐 2시간 반 대부분 그런 경우 1시간 50분이니까 짧다라고 느껴질 텐데, 믹싱 금방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한 다음에 믹싱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루를 채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루하고 그 같이 그 분말로 되어 있는 바닐라 향하고 같이 채를 칠 거고요. 자, 소금은 설탕하고 같이 취급이 되기 때문에 소금하고 설탕은 좀 이따 계란하고 해서 중탕으로 해서 녹인 다음에 휘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밀가루를 채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정도 칠 거기 때문에 한 번은 그냥 좀 빨리 치고요. 자, 이렇게 치다 보면 그 박력분은 그 강력분이나 중력분보다 굉장히 덩어리가 많이 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완제품에 남아 있으면 아주 치명적이죠. 보통 그 감독들이 채점을 할 때 위를 보는 게 아니고 주로 바닥을 봐요. 왜냐면 바닥을 봐야 이런 뭉쳐있는 것들이 깔아앉아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거든요. 바닥을 보면 다 깔아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채를 안 치는 경우는 없는데, 이제 시험장 가서 이제 긴장하고 그러면 이제 간혹 그 깜빡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과는 채를 치고 가는 게 좋고, 중간에 하다 보면 더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쳤고요. 자, 2번 정도 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오래 걸렸지만 2번째는 덩어리 중에 깨져 있어서 굉장히 수월하게 채를 통과합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만약에 이대로 있었다면 이런 건 또 덜 저희가 되겠죠? 2번 정도 쳤으면 이제 가루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팬에 종이를 깔아야 되는데, 팬의 종이는 그 높이가 뭐 아주 높을 필요는 없고요. 팬보다 약간만 좀 높게 하면 되는데, 뭐 사람마다 뭐 좀 높게 여유있게 뭐 자르는 분들 계신데, 시험장에서 주는 종이가 이렇게 뭐 넉넉하게 많이 주진 않을 거예요. 한 2장 정도 아마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하나는 바닥을 까는 종이, 하나는 옆면을 까는 종이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4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2개로 가서 자르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드에 맞춰서 하시고, 다시 뭐 넉넉하니까 아니시면 접어서 4개를 동시에 가도 되겠습니다. 두 개 가도 되고, 이렇게 접어서 동시에 4개가 가도 되겠어요. 잘못하면 좀 삐뚤어질 수는 있는데, 저는 2장 갈게요. 지금 미리 잘라놔서. 자, 안에 들어가는 원형은 약간 그 그림보다 약간
작게 잘라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 쏙 들어갈 수 있어요. 너무 크면 이걸로 인해서 또 걸리면 그 부분에 반죽이 셀 수도 있으니까 조금 작게 하고 옆면하는 걸로 그 부분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작게 자르셔도 됩니다. 자, 이제 밑면 종이는 먼저 준비가 됐고요. 옆면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이보다 약간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반죽이 좀 올라왔다가 이제 나중에 식으면서 꺼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반 접습니다. 반에 반 접으면 얼추 높이가 맞아요. 반 접고 다시 반 접고요. 자, 다시 반을 접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접으면 이 높이보다 물론 이제 밑을 좀 잘라야 되는데 딱 맞도록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접습니다. 자, 이때 대충 접으시면 안 돼요. 이때 잘못 접히면 나중에 팬닝 하다가 반죽이 새고 막 그러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고 감독들이 봤을 때는 좀 비위생적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꼼꼼하게 엄지손가락으로 종이를 꽉꽉 누른 상태에서 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접혀진 상태에서 가위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질은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한 1cm에서 한 2cm 사이 정도로 한 1.5 정도 이렇게 칼집을 주면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꼬일 때 어려움 없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잘라준 다음에 2개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씩 해서 자, 먼저 옆면 종이를 확실하게 놓고요. 이게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따 팬닝할 때 잘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미리 잘라놨던 원형 종이를 넣고, 자, 이렇게 하면 그 정도 하면 딱 말씀드린 높이 정도가 딱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팬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일 중요한 반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운 공리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탕을 해서 반죽 온도를 43도, 거품 올리기 전에 반죽 온도예요. 중탕 온도가 43도 정도일 때 가장 안정적인 휘핑이 된다고 합니다. 43도를 온도계로 재시면 더 좋겠고, 아니면 이제 미지근한 정도에서 어느 정도가 43도인지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시간이 없다고 해서 미리 부어놓고 아까 작업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설탕하고 계란은 미리 버놓으면 안 돼요. 만약에 미리 버놨으면 충분히 휘핑해 놓은 상태에서 작업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계란을 넣고요. 자, 설탕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란하고 설탕을 넣은 상태에서 충분히 저어준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올라갈게요. 여기서 한 가지 기본적인 거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이 휘퍼와 이 스테인리스 우리 반죽하는 믹서볼에 절대 기름기가 있으면 안 돼요. 계란에 거품 올라오는데 기름이 최대의 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터는 왜 넣느냐? 지방이 들어가야, 유지가 들어가야 제품이 오랫동안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고 수분의 증발을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넣으면 거품은 좋지만 그만큼 케이크가 퍽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버터를 넣긴 넣어야 되고, 맛 때문에 거품은 죽으니까 관리해야 되고, 그게 이 제품의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충분히 이 위에서 계란이 설탕과 충분히 섞일 때까지 저어준 다음에 중탕을 해서 계란이 익지 않도록 저어주면서 작업이 돼야 돼요. 여기서 잠깐 설거지를 하러 간다든지 딴 데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계란이 뜨거운 물에 올라갔을 때는 정지되어 있으면 계란이 익습니다. 아무리 설탕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계란이 익지 않고 충분히 설탕이 용해될 때까지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란을 물에 올려놓고는, 뜨거운 물에 올려놓고는 절대 정지되지 않도록 계속 막 저을 필요는 없고요. 정지되지 않은 상태로만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탕 입자가 먼저 녹은 다음에 믹싱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설탕이 이렇게 젓다 보면 썩썩 하는 소리가 안 나면서 설탕이 녹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정도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3도 정도가 되게 되겠습니다. 온도계 좀 하나 주세요. 자, 지금 온도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재는 정도만, 예, 지금 아직 조금 덜 됐네요. 30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상태에서 놔두면 익으니까 계속 저어주면서 43도까지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은 제가 중불 정도에 놨고요. 너무 세면 위험할 수도 있어서 중불 정도로. 자, 지금 설탕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설탕의 입자는 다 녹았고요. 이제 휘핑에 적합한 온도가 되면 반죽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가 43도 정도가 되면 이제 휘핑을 하러 갈 건데요. 예, 지금 온도가 얼추 42.5, 예. 지금 정확하게 43도 지금 됐습니다. 자, 이제는 얘를 옮겨서 휘핑을 할 건데, 휘핑하러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어차피 버터를 중탕으로 녹여야 되거든요. 잊지 마시고 얘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휘핑을 하러 가고, 불은 약불로 놓으셔도 돼요. 세서 막 버터가 팔팔 끓지 않으셔도 되니까 불은 약하게 놓고, 버터는 우리 믹싱하는 동안, 휘핑하는 동안 중탕돼서 녹아 있을 정도로, 뭐 양이 적어서 불을 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약불에 놓고 반죽기로 이동해서 휘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죽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고속으로 가면 안 되고요. 처음에는 저속으로 좀 휘핑을 합니다. 타이머가 꺼졌네요. 날씨가 많이 추운 실내 온도가 많이 낮으면 금방 차가워지는데, 지금 만지면 이 온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합니다. 자, 이 정도 지나면 2단위로 좀 가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거품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 지금 완전히 노란 색깔로 되어 있고요. 믹싱이 끝나면 아이보리 색깔 정도가 되는데, 색깔로 구분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색감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뭐 기분에 따라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부피감, 그 다음에 농도, 대비 정도. 그래서 우리 뭐 교재 같은 데 보면 반죽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떨어뜨렸을 때 일정한 경우 이 정도 뚝뚝 떨어지는 때의 상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공기가 들어서 반죽이 돼졌다는 얘기예요. 좀 묽은 반죽이 아니라. 그래서 믹싱이 덜 됐을 때 반죽을 끓여서 내려버리면 주르륵 흘러버린다는 얘기죠. 묽다는 얘기고, 반죽에 공기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반죽이 돼지면 반죽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고속으로 휘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포를, 이제 공기를 잡아주는 시점인데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시험장에 가면 마음도 조급하고 막 기준도 헷갈리고, 또 옆 사람이 막 나보다 빠르면 막 걱정되고 긴장되고 그러는데, 반드시 자기만의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피감을 보고 찾는다든지, 뭐 반죽을 찍어보고 찾는다든지. 물론 비중을 재는 방법이 있는데, 비중은 밀가루를 섞은 상태에서, 버터 섞은 상태에 재고, 거기서 비중이 무겁게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색깔, 부피, 농도를 반드시 체크하는 습관을 연습할 때 가지셔야 시험장 가서 자기만의 기준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 끝났다고 해서 절대 동의할 필요 없고요. 옆 사람이 나보다 똑같이 했어도 나보다 분명히 먼저 끝날 수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볼에 대한, 또 믹서기에 대한 RPM에 대한, 물론
같은 회사 제품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교육받는데도 조금 빠르고 느리고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옆 사람이 또 반죽 온도도 차이가 있어요. 반죽 온도가 높으면 거품이 빨리 올라오거든요. 낮으면 늦게 올라오지만 더 강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 공리법을 할 때는 어디까지 믹싱했을 때 가장 잘 나오는가를 이제 관능 검사로 할 수 있도록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거는 요거에서 이제 가루 섞고 버터 넣고 비중 제거 팽능해서 구우면 끝난단 말이에요. 다른 제품들은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작은 실수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고, 요것만 잘 견뎌서 요것만 잘 포인트를 잡으면 아주 그 합격률이 높을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속에서 믹싱은 종료할 건데요. 지금 끝난 건 아니고 중속에서 저속으로 내려가기 전에 어떤 상태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색깔은 거의 아이보리 색깔이고요. 자, 잠깐 내려서 좀 보여드리면, 자, 반죽이 이렇게 해서 조금 빼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반죽이 아주 되직하게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반죽을 놨을 때 무늬가 거의 남았다 없어지고. 자, 이 근데 시험장에 빼볼 수는 없고, 요거를 잠깐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색깔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자, 반죽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면, 예, 이 정도의 되기. 이렇게 조금 찍으면 안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찍어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상태. 이 정도. 이렇게 되기가 돼야 돼요. 이렇게 충분히 올린 상태에서 중속으로 좀 돌려주고, 그 다음에 저속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속으로 조금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2분 정도 2단위로 했고요. 이제 저속으로 가는데, 지금이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무조건 5분 이상입니다. 5분. 무조건. 5분 안에 빼시면 실패할 확률이 점점 높다고 보고요. 5분 정도, 아까 말씀드린 거품을 안정화시켜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재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고 5분 동안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대부분 성질이 급해져요. 마음도 급해지고, 시험장 가면 떨리고, 그래서 요거를 덜 해주고 가루를 섞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5분 정도 하게 되면 부피는 약간 줍니다. 그렇지만 반죽이 굉장히 매끈한 상태가 되고요. 믹싱이 잘 됐을 때는 여기에 가루를 벗을 때 가루가 충분히 받쳐줄 정도로, 가루가 부는 순간 깔아앉으면 그 반죽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1단위로 5분 이상 돌려서 가루를 이렇게 한 군데 다 넣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풀어서 넣어주게 되면 그 가루가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힘을 갖고 있는 반죽을 만드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분 동안 이렇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분이 됐기 때문에 믹서기를 멈추겠고요. 자, 반죽이 아까보다 굉장히 매끈한 상태, 아주 안정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카메라로 담길지 모르겠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매끈하게, 아까보다는 좀 안정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옮겨서 가루를 섞도록 하겠습니다. 채친 가루를 넣었을 때 가루가 이렇게 깔아앉지 않고 떠 있으면 일단 반죽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가루가 떠 있다. 나무 주걱 좀 주세요. 자, 이렇게 충분히 가루가 떠 있으면, 빨리 줘. 자, 이제는 속도예요, 속도. 자, 여기서 가루가 좀 날리더라도 조금 더 과감하게 섞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소심하게 섞거나 그러면 거품이 죽어버리거나 잘 안 섞이니까 충분히 이렇게 가루를 섞어 주시고요. 자, 어느 정도 섞은 다음에는, 자, 버터에다가 자, 초벌로 좀 섞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버터가 들어가면 버터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바닥으로 깔아 앉아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닥에 전부 버터가 깔아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중심으로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품이 금방 삭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비중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56이 나오면 0.5니까 그것만 기억하셨다가,
46이니까 조금 아직 여유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울에 놓고 그람수를 맞추는 게 좋겠어요. 자, 몇 그램 정도 아까 한다 그랬죠? 540? 504? 자, 그러면 500g 정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펜닝을 할 때 위에 반죽만 한쪽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자, 일단은 500g 정도씩, 자, 펜닝할 때 이렇게 좀 위에서 이렇게 좀 흘려버리는 게 좋고요. 500g 넣을 거면 한 400한 뭐 50g, 60g만 넣고 나중에 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일단 500이니까 자, 지금 한 480 정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펜닝이 됐습니다. 4개로 일정한 높이가 됐고요. 자, 요거를 오븐에 넣고 굽도록 하는데 중간에 반죽에 충격을 주거나 그러면 꺼지면 절대 안 올라옵니다. 베이킹 파우더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시간을 많이 끌면 굉장히 불리해요. 버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오븐으로 이동해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좀 충격을 좀 주고요. 자, 이렇게 끝에 이렇게 종이가 약간 쪼글쪼글해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충분히 익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옮겨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무래도 구면 위에가 조금 더 쪼글쪼글하기 때문에 이렇게 쳐내놨다가 좀 더 뒤집거나 아니면 나중에 뛸 때 안 떨어지면 위에 물을 발라서 띄면 이렇게 매끈하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종이기 때문에 그냥 띄다가 이제 표면이 망가지면 이제 안 되니까 뭐 그냥 하셔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감독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커팅을 하고 윗면보다는 아랫면을 많이 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준비해 놨다가 나중에 뒤집어서 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제출을 하시면 이제 수험자의 입장에서는 끝이 난 거고요. 저희는 뭐 시험만을 위한 건 아니니까 제품이 어떻게 나왔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던 거고요. 자, 맨판을 빼고 자, 종이를 떼다가 만약에 들러붙을 것 같으면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렇진 않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종이를 떼보겠습니다. 그 4개가 일정하게 나오면 일단은 뭐 어떻게 됐든 일정하게 나오면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거는 일정하긴 한데 낮게 일정하네요. 이거보다 좀 더 부피감이 좋으면 좋겠는데 자, 2개만 일단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잘라서 단면을 보고요. 그 다음에 밑면을 항상 봅니다. 평가할 때. 저도 그 감독을 나가보면 윗면은 크게 문제를 안 삼고요.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단면을 봤을 때 일정하게 중간, 아래, 위가 색깔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좀 일정하게 섞였다는 얘기고요. 예, 뭐 이렇게 색깔이 좀 밝으면 밝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뭐 아주 잘 나오진 않았지만 2개를 봤을 때 일정하게 높이라든지 뭐 부피라든지 뭐 그런 거는 크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반죽을 뒤집습니다. 뒤집어서 바닥을 봤을 때 바닥에 뭉쳐있는 게 있거나 가라앉아 있는 게 있으면 감점을 당할 수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바닥도 매끈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더운 공리법을 했을 경우에 이제 나타나는 문제점들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이 중탕을 했을 경우에
계란이 살짝 익었을 경우에 무겁습니다, 걔가. 그래서 깔아 앉아가지고 뒤집어서 보면 그런 애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뭐 여기에는 그런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뭐 4개를 다 잘라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2개를 잘랐을 때 일정한 두께와 일정한 색깔과 일정한 높이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터 스펀지 공리법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하자면 그 고속에서 믹싱을 멈추지 말고 저속에서 기포를 안정화를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버터를 섞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섞고 오븐에 빨리 이동하는 거, 이 2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은 제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과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그 공정을,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시면서 가셔야 실수 없이 잘 끝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그냥 당락이 결정될 수 있어요. 빵은 조금 여유가 있는데 빵에 비해서 제과는 그러니까 공리법에 대한 숙제를 꼭 하고 임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